당신, 우리 재훈이 아빠 맞죠? 그 순간 결혼식장에 흐르던 축가가 뚝 끊겼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쥔 채 얼어붙었고 신부 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번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웨딩홀 직원들이 다급히 움직였죠. 백만장자 남자는 한 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처음 뵙는 분입니다. 그때 그의 옆에 있던 세련된 여성이 신랑 어머니의 팔을 강하게 밀쳐냈습니다. 회장님을 곤란하게 하지 마세요. 20년 전 사고로 죽었다고 알려진 남편과 똑같은 얼굴. 하지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가 이미 새로운 여자와 약혼했다는 소문이었죠.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깐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간을 되돌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그날 아침으로 가보겠습니다. 결혼식 30분 전 한미영은 혼주석 앞에서 한복 옷깃을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외아들 재훈의 결혼식 날이었죠.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친척 어르신의 말에 미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식장 한쪽에서는 신부 측 혼주 부부가 다정하게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반면 미영은 혼자였습니다. 20년 전 남편 강민수는 말레이시아 건설 현장으로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강민수 씨 유족이십니까? 현장 폭발 사고로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차가운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교복 입은 16살 재훈이가 거의 빈 유골함을 끌어안고 울던 모습도요. 엄마, 나는 울면 안 돼요. 내가 울면 엄마가 더 슬프잖아요. 그날부터 미영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에는 건물 청소를,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밤에는 또 다른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재훈아, 아빠 없어도 기죽지 마. 엄마가 널 꼭 대학 보낼 거야.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었지만 그 약속만큼은 지켰습니다. 재훈은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다녔고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가 됐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우리 아들 장가가는 날이야. 미영은 마음속으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예식장 입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죠. 저기 박 사장님이 직접 나가시네요.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사돈 어른인 박태준 사장이 로비 쪽으로 급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건설사 대표인 그가 직접 마중을 나간다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잠시 후 자동문이 열리며 박 사장이 두 사람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자와 우아한 여성이었죠. 미영은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광대뼈가 살짝 나온 것, 눈꼬리가 약간 처진 것, 오뚝한 콧날. 걸음걸이까지 모든 게 남편 강민수와 똑같았습니다. 아, 사부인. 박태준 사장이 미영을 발견하고는 크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제가 귀한 손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미영은 다가오는 세 사람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사업하시는 이진호 회장님과 송지원 이사님이십니다. 박태준 사장이 자랑스럽게 소개했죠. 처음 뵙겠습니다, 사모님. 남자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목소리에 미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음성, 정중하면서도 따뜻한 어조.
남편의 목소리와 한치도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때 옆에 있던 여성이 자연스럽게 남자의 팔을 끼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모님. 오늘 멋진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지원의 세련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태준 사장이 덧붙였죠. 지원 이사님은 회장님의 사업 파트너시기도 하고 약혼녀시기도 합니다. 그 말에 미영의 손에서 들고 있던 축의금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재훈이 놀라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영은 입술을 떨며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이진호라 불린 그 남자에게 꽂혀 있었죠. 예식이 시작됐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신랑 신부가 입장했지만 미영의 시선은 자꾸만 신부 측 하객석으로 향했습니다. 이진호라 불린 그 남자가 보였죠. 송지원이 그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이어졌지만 미영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피로 연장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였습니다. 미영은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이진호를 관찰했습니다. 종업원이 물을 따라주자 그는 컵을 받아들고는 시계 방향으로 2번 돌렸습니다. 미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 민수의 버릇이었거든요. 물이 돌아야 기운이 돈다던 그 이상한 습관이요. 잠시 후 식사가 나왔습니다. 미영은 먹지도 못하고 계속 그를 지켜봤죠. 이진호가 밥그릇 뚜껑을 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는 젓가락으로 밥 위에 섞인 콩을 하나씩 골라내기 시작했어요. 옆에 앉은 박태준 사장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시나, 회장님? 콩이 몸에 좋은데. 이진호가 민망한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 콩이 목에 걸린 뒤로 못 먹습니다. 미영은 자리에서 일어설 뻔했습니다. 민수가 했던 말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았거든요.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이진호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더우시죠? 에어컨 온도 낮출까요? 박태준 사장이 물었지만 이진호는 괜찮다며 양복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왼쪽 손목 안쪽에 선명한 반달 모양의 화상 흉터가 보였거든요. 신혼 첫날 밤 미영이 끓인 라면 국물이 튀었을 때 생긴 바로 그 상처였습니다. 회장님, 천천히 드세요. 송지원이 다정하게 물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진호가 고맙다는 듯 미소 지었죠.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에 미영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미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미영은 한참을 복도를 걸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저절로 VIP룸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미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룸 안에는 박태준 사장과 이진호, 그리고 송지원이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 사부인. 박태준 사장이 미영을 보고 일어섰습니다.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송지원이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미영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회장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이신지 말씀하시면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냉정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여쭤볼 게 있어서요. 미영이 송지원을 피해 이진호를 바라보려 했지만 송지원이 한 발 옆으로 움직이며 시선을 차단했습니다. 회장님, 사적인 일은 모두 제가 관리합니다. 사모님. 송지원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약혼녀로서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는 듯한 태도였죠.
이진호는 여전히 미영을 낯선 사람 대하듯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무런 기억도 알아봄도 없는 눈빛이었어요. 박태준 사장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부인 회장님께서 장거리 비행으로 피곤하신가 봅니다. 다음에 시간 내서 따로 뵙는 게 어떨까요? 미영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신히 그 말만 하고 미영은 몸을 돌렸습니다. VIP룸을 나오는 순간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영은 복도 벽에 기대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죠. 살아있으면서 새 여자 만들고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릴 버렸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20년을 혼자 버텨온 세월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끝 화장실에서 나온 미영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가족 사진을 꺼냈어요. 남편과 어린 재훈과 웃고 있는 자신. 사진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미영은 사진을 몇 번이고 접었다 폈습니다. 그리고 복도 쓰레기통 앞에서 멈춰섰죠. 손이 쓰레기통 위로 향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친 거야.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헛것을 보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뒤에서 재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영은 깜짝 놀라 사진을 급히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잠깐 어지러워서. 어머니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신데 병원 가보실래요? 재훈이 걱정스럽게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착각했어. 미영이 재훈을 바라보며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 사람, 아빠 아니야. 그냥 많이 닮았을 뿐이야. 그 말은 재훈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미영은 침대에 앉아 다시 사진을 꺼냈습니다. 가방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기를 반복했어요. 마침내 천천히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찍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어요. 하지만 마지막 한 조각만은 손에 남았습니다. 남편의 얼굴, 눈 부분만 남은 작은 조각이었죠. 미영은 그 조각을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아있을 리 없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살아있으면 나만 바보잖아. 20년을 혼자 다 바보같이. 그날 밤 미영은 처음으로 진실을 찾는 걸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미영은 포기했다고 다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그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부인, 저 박태준입니다. 의외의 전화였습니다. 뵙고 싶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박태준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1시간 후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결혼식 날 회장님을 아신다고 하셨죠? 박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을 열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무언가를 펼쳤습니다. 찢어진 사진 조각들이었습니다. 투명 테이프로 조심스럽게 이어붙인 가족 사진이었죠. 박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정말 회장님이. 사진 속 남자는 분명 이진호였습니다. 하지만 훨씬 젊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제 남편입니다.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민수, 20년 전 말레이시아 건설 현장에서 폭발 사고로 죽었다고 통보받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제 남편이 맞습니다. 박태준은 한참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15년 전이었습니다. 싱가포르 공사장에서 처음 만났어요.
박태준의 증언이 시작됐습니다. 완전한 기억상실 상태였습니다. 떠돌이 신세로 막노동을 하고 있었죠. 의사 선생님 말로는 심한 외상 후 해리성 기억상실증이라고 했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국적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몸은 건설 기술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더군요.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 만에 제 오른팔이 됐고 5년 만에 독립해서 지금은 동남아 굴지의 부동산 재벌이 됐습니다. 박태준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송지원 이사는 순수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약혼 소문은 실은 제가 일부러 퍼뜨린 겁니다. 왜요? 회장님 과거를 아는 사람이 나타날까봐 그분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태준 사장의 주선으로 미영은 호텔 카페에서 이진우를 다시 만나게 됐어요. 하지만 송지원도 함께였습니다. 회장님 일정은 제가 관리합니다. 송지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경계심으로 가득했죠. 미영은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제가 준비한 차입니다. 한번 드셨으면. 율무차를 따라 진우 앞에 놓았어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컵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이 맛, 어디서 마셔본 것 같은데.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송지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영이 가방에서 테이프로 이어붙인 사진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테이블 위에 펼쳤죠. 진우가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저입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송지원이 재빨리 사진을 낚아챘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이세요? 회장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송지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미영이 송지원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 남편이에요. 강민수. 20년 전 말레이시아에서 사고로 죽었다고 통보받았지만 살아있었어요. 증거라도 있어요? 그냥 닮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송지원이 반박했습니다. 미영이 진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왼쪽 손목 안쪽을 보세요. 반달 모양 화상 흉터가 있을 겁니다. 신혼 첫날 밤 제가 끓인 라면 국물이 튀어서 생긴 상처예요. 진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왼쪽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손목 안쪽에 선명한 반달 모양의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송지원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제가 당신 남편이란 말입니까? 진호가 미영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기억이 없었습니다.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날 밤 늦게 미영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송지원이 서 있었어요. 처음으로 부드러운 표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어요. 송지원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영은 송지원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두 여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저도 과거가 있습니다. 송지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사업 사기를 당해 파산했어요. 거리에서 노숙하던 시절도 있었죠. 미영이 놀란 표정으로 송지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재기할 기회를 주셨죠. 그분은 제게 생명의 은인입니다. 송지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분은 15년간 누구와도 가까이 지내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송지원이 미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자를 멀리했고 술자리도 거의 안 하셨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시는 것 같았죠.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약혼 소문은
박태준 사장님의 과잉 보호 때문이었어요. 회장님 과거를 아는 사람이 나타날까봐 저는 그저 회장님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송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마워요. 미영이 송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남편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요. 두 여자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한참 후 송지원이 미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공항에서 만나세요. 제가 설득할게요. 회장님이 싱가포르로 돌아가시기 전에 꼭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탑승 전에 꼭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지원이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어요. 미영도 일어나 그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두 여자가 악수를 나눴습니다. 꼭 행복하세요, 사모님. 송지원이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는 송지원의 뒷모습을 보며 미영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내일이면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요. 다음 날 오후 인천공항 싱가포르행 출국장이었습니다. 송지원이 이진호의 팔을 붙잡고 있었어요. 회장님, 탑승 전에 꼭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송지원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미영이었어요. 손에는 율무차 보온병을 들고 있었죠. 회장님, 미영이 숨을 헐떡이며 다가와 보온병을 내밀었습니다. 20년 전 매일 아침 끓여드렸던 차예요. 진호가 보온병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공항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행 탑승 안내 말씀드립니다. 진호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영상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비 오는 날 버스 안, 창밖으로 흐르는 빗물. 형님, 너무 추워요. 떨고 있는 젊은 동료의 얼굴. 이거 입어. 나는 괜찮으니까. 벗어준 점퍼. 주머니 속에 든 지갑과 여권. 버스가 미끄러지고 전복되고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물에 빠진 자신의 몸이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멀리 보이는 즉사한 동료. 그가 입고 있던 자신의 점퍼. 내가 강민수. 진호가 보온병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미영을 와락 껴안았어요. 미영아, 기억났어. 다 기억났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도, 결혼식 날도, 준영이가 태어났던 날도. 미안해. 너무 늦었어. 미영이 진호의 등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야. 돌아와줘서 고마워. 살아줘서 고마워. 옆에서 송지원도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재훈의 집 거실에 따뜻한 저녁 식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민수, 미영, 재훈 부부가 둘러앉아 있었고 송지원도 함께였습니다. 식탁 한가운데에는 율무차 주전자가 놓여 있었죠. 건배.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20년의 기다림 끝에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죽음도 기억 상실도 끊을 수 없었던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과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당신의 행운이 가득 드리겠습니다. 기발한 사연이었습니다.